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여름 계절학기 한글 맞춤법과 국어 능력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번 학기 이 계절학기까지만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다음 학기에는 이제 2학기부터는 무조건 이제 대면 수업이에요. 그래서 계절학기조차도 아마 대면 수업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이렇게 비대면으로 수업을 받는 마지막 아마 분들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뭐 일단은 뭐 계절학기라는 게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면으로 하면은 사람 수가 좀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하여간 이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많은 수의 학생들이 좀 들어주시고 이렇게 수업에 또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간 뭐 제일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그런 이제 좀 역사적인 의의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간 뭐 비대면으로 하는 마지막 수업입니다만 여러분들과 또 보람차고 또 의미 있고 재밌는 시간을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코로나가 이제 끝물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도 이제 주변에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끝물이긴 합니다만 모두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공지사항에도 올려놨지만 이 수업이 이제 온라인 실시간 수업이 아닙니다. 온라인 동영상 수업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학교에다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실시간 수업으로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혼란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제가 공지사항에도 올려놓았습니다만 분명히 우리 수업은 온라인 동영상 수업입니다. 그거 꼭 인지해 주시고 그렇게 수업에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이 소리가 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 8살짜리인데요. 그런데 좀 아이가 하여간 남자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밖에서 이렇게 제가 조용히는 시킵니다만 좀 예기치 못하게 소리가 좀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수업을 제가 2년 가까이 해왔습니다만 전혀 그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여간 수업 뭐 소리가 좀 약간 뭐 소리가 이제 들리기 때문에 학생들이 궁금해해서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고요. 수업 내용 뭐 수업 나가고 이런 데는 전혀 지장 없이 그렇게 소리가 이렇게 지장을 주는 그런 정도는 아니니까요. 혹시 이렇게 소리가 들리더라도 좀 양해를 넓은 마음으로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일단은 뭐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전공은 국어문학과 출신이고요. 저는 화용론, 의미론, 한국어 문법 이런 거를 전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맞춤법 수업을 하게 된 계기는요. 국립국어원에 제가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문 교정에 관한 그런 책도 쓰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맞춤법 수업을 이제 계속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이 국어문 교정 책, 즉 여러분들이 지금 교재로 삼으실 그 책, 그것은 여러분들의 여러와 같은 성원의 그거에서 의존해서 그래서 3,800원째 지금 팔렸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뭐 그런 책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교재예요. 우리 제가 저 교재로 구입을 하라고 그랬던 그 책 있죠? 그 책이 그렇게 좀 많이 팔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글 맞춤법 수업도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많이 좀 여러분들께 좀 국어문 교정에 관해서도 많이 알려드리고 이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성신여대에서 이제 횟수로 7년간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6년 2학기부터 수업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 6년간이고 이렇게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해왔고요. 그 연락은 이제 되도록이면 이메일로 좀 연락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js1031@한메일.net입니다. 여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메일이 기록에 남아서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록으로 삼고 저도 이제 답장을 했다는 것도 이제 기록으로 보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이메일로 그렇게 좀 답장을 질문 있으시면 여기로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과목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맞춤법 불패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맞춤법 수업 불패라는 것은 교양 수업 중에는 맞춤법 수업이 거의 없는 데가 없어요. 대학교 교양 수업에는 거의 다 있고요. 폐강되는 일이 또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항상 만석 이고요. 사람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사람 수가 이번에도 이제 계절 학기임에도 불구하고 또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람 수가 이제 많아지면 저한테 이제 좋은 일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12명만 이제 들으면 수업이 이제 진행인데 그런데 이제 뭐 강의료도 이제 똑같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그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싶어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도 이제 국어 어문 규정을 알린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 수가 많아도 예, 뭐 강의로 똑같지만 수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 수가 이제 많으니까 항상 좀 수업 운영에 좀 협조를 좀 많이 부탁드린다는 이제 교수를 좀 도와달라는 그런 말씀을 좀 미리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 수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살아가는 마음으로 자리를 잘 지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뭐 맞춤법 수업입니다만 사실은 국어 수업이에요. 국어 수업. 그래서 이거 이제 수업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좀 그 강의 피드백도 그렇고 좀 그 예전에 저 우리 국어 그 중고등학교 때 국어 수업 받는 것 같은 그런 그 피드백이 좀 많이 나옵니다. 예, 그렇듯이 우리 중고등학교 좀 국어 시간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렇게 국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또 유익하고 재밌게 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맞춤법의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그 영상이 발달했지만 그래도 문자 텍스트의 중요성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단톡방 만들어 가지고 다 카톡 보내고 그러시잖아요. 뭐 이제 제가 이제 대학생 때만 해도 이후에는 뭐 문자 텍스트 이런 거 없어진 줄 알았어요. 라디오조차도 다 없어지는 줄 알았고 다 영상으로 서로 통화하고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뭐 아주 그냥 짐도 건재합니다. 그 저 문자 텍스트만의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저기 또 그 감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카톡이 계속 쓰이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려웠던 지식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습득했는지 보시면 말로 이렇게 습득을 하기보다도 문자 텍스트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기 읽으면서 그리고 또 쓰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식을 습득했다는 것을 많이 이제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 텍스트의 중요성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고요. 앞으로 여러분이 돌아가실 날까지 문자 텍스트의 중요성 이거는 짱짱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맞춤법 배워두시면은 여러분들 앞으로도 여러분들 돌아가실 그날까지도 계속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다는 것, 요거를 미리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약간 문자 텍스트가 중요하다는 것, 그게 맞춤법의 중요성의 또 하나고요. 맞춤법이라는 것은 아까 문자 텍스트에 관련된 거니까요. 철자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럼 2번 한글 그 맞춤법이 틀리면 기초 교양이 부족하다는 그런 인식이 있죠. 그래서 그 뭐 맞춤법이 틀리면 일단은 그 무식하다고 하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 저 상대방과 뭐 요즘 그런 말 쓰는지 모르겠지만 소개팅을 했어요. 처음 만나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주 멋진 이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성이 여러분께 다시 만나자고 그렇게 문자 텍스트 카톡으로 보내는데 완전히 맞춤법 다 틀려가지고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 다시 만나시겠습니까? 아마 좀 꺼려지실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되게 무식한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은 기초 교양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맞춤법이 틀리면 그렇기 때문에 그 기초 교양인으로서 맞춤법이 또 배웠다 못 배웠다를 가름하는 그런 기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즘 몰라서 이제 틀리는 경우도 많고 오타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뭐 그 인터넷 신문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기사를 읽고 그러시는데 제가 이제 기사를 읽을 때 정말 이 사람 기자 맞는지 궁금할 정도로 맞춤법을 되게 심하게 틀리고 이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아마 좀 기사의 질이 하여간 뭐 내용을 둘째치고 그 일단은 그 기자의 그 자질부터 의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여간 뭐 요즘 되게 좀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위에 이제 그것도 틀리고 아래 댓글들 읽어보면은 기사도 틀리는 것도 둘째 떠나가지고 아래 댓글들 읽어보면은 댓글들이 정말 가관입니다. 야, 정말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참 글을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라면 글을 좀 써야 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좀 맞춤법 정도는 알고 그렇게 써야 될 텐데 하여간 뭐 그런 맞춤법이 좀 틀리면서 그 글 수준의 자체를 좀 낮춰버리는 자기가 애써 쓴 글의 가치를 낮춰버리는 이런 일도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뭐 맞춤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맞춤법이 틀려버리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고 이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다 배워야 된다는 그런 중요성을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수업 이름은 한글 맞춤법과 국어 능력이죠. 그렇지만 우리 정확히 말하자면 국어문 규정의
그 4대 규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글 맞춤법이라는 것은 국어문 규정이 4대 규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요거를 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한글 맞춤법 같은 경우에는 뭐냐? 요거는 철자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글 맞춤법.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로마자 표기법까지요. 요거는 철자법과 한글 맞춤법은 띄어쓰기로 구성이 됩니다. 띄어쓰기. 예, 그래서 요 철자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영어에서는 철자법이 있었죠. 그래서 teacher 하면 TACHER 이런 식으로 외웠어야 되는데 과연 그럼 한국어에는 바로 소리대로 나오는 대로 쓰느냐?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넓다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넓다 어떻게 쓰나요? 자, 소리대로 쓰면 이렇게 써야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쓰나요? 넓다 이렇게 쓰잖아요. 왜 리을 비읍 이렇게 어렵게 써야 됩니까? 넓다 할 때 비읍은 소리도 안 나는데 이렇게 리을 비읍을 써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게 다를 붙였을 때와 그 다음에 넓지만 이게 뭐 넓지만을 쓰겠습니다. 넓지 넓고 이렇게 쓰면은 이게 지금 다 넓다 wide의 뜻을 다 가지고 있는지 얘네들이 공통점이 없어요. 다 뭐 널은 똑같습니다만 뒤는 쌍디귿 쌍지읒 쌍기역 이러니까 예, 이게 뭐 공통성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요 넓다 이렇게 써버리면은 요게 넓지, 이거 똑같이 쓰겠습니다. 넓지, 넓고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다 wide의 뜻을 다 갖추고 있죠. 예, 그래서 철자법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가 저기 그 본뜻을 이것의 본뜻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소리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철자를 지켜가지고 그렇게 쓰는 예, 그런 것이 바로 철자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자법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필요하냐? 바로 우리가 그 뜻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게 같은 뜻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이제 한글 맞춤법은 하나 또 띄어쓰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띄어쓰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저기 여러분들의 초미의 관심사죠. 예, 그러니까 뭐 어떤 것은 붙이고 어떤 것은 띄고 뭐 이름도 뭐 붙여야 되느냐 띄어야 되느냐 뭐 이런 예, 그런 좀 아직 어려워하시고 예,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하여간 그런 것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한글 맞춤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업은 한글 맞춤법과 국어 능력입니다만 실제로는 한글 맞춤법만 배우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한글 맞춤법은 워낙 국어문 규정 중에서 가장 유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글 맞춤법을 가장 대표적인 예, 그런 국어문 규정을 다 대표하는 예, 그런 이름으로까지 그렇게 격상을 시키긴 합니다만 실제로 보면은 국어문 규정의 4대 규정 중에 하나라는 것 예, 그거를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엔 표준어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어 규정은 뭐냐면요. 표준어의 반대말이 뭔가요? 비표준어죠. 표준어 규정. 자, 예, 그래서 표준어의 반대말은 비표준어. 비표준어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예, 그게 바로 방언이죠. 예, 그러면 방언을 맞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틀리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예, 방언은 뭐 엄연히 지금 저 지방에서도 쓰고 있는 말입니다. 표준어의 반대말이 인데 그걸 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전에 한글 맞춤법 같은 경우는 맞다 틀리다의 문제지만 표준어 규정 같은 경우에는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니고요. 어떤 것을 표준으로 하고 어떤 것을 방언 비표준어로 하겠다. 뭐 비표준어가 뭐 물론 방언 외에도 뭐 비속어나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만 하여간 어떤 것을 다 그걸로 하겠다. 그 비표준어로 하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것이 바로 표준어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외국인들 한국어 배울 때도 필요하겠죠. 외국인들이 어떻게 비표준어를 배워야겠습니까? 표준어를 배워야겠습니까? 당연히 표준어를 배워야겠죠. 예, 그러니까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그렇게 대상을 정해 놓는 예, 그런 역할도 표준어 규정이 또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표준어 사정 원칙과 그 다음에 그 표준 발음법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이렇게 두 가지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수업 이제 한 학기 내내 열심히 나가겠습니다만 열심히 나가도 여기가 딱 끝입니다.
표준어 사정 원칙까지만 수업을 나가 있고요. 표준 발음법은 나가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하여간 어쨌든 그 표준 발음법 같은 경우는 그 아나운서나 이런 사람들 꿈꾸는 그런 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아나운서 이제 그 저기 실에도 이제 표준 발음법이 다 꽂혀 있어요. 꽂혀 있고 계속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식이니까 하여간 저희가 이제 진도상 그거를 한 학기 동안 맞출 수가 없어요. 저희가 1년을 배우게 된다. 2학기를 한다 그러면은 후속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그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밖에 못 나가니까 요것도 미리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표준어 규정은 표준어 사정 원칙과 표준 발음보로 나누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외래어 표기법에 대해서 볼게요. 여기다 쓸게요. 외래어 표기법. 자 외래어 표기법은 이거는 뭐냐? 외래어 표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엇을 뭘로 적는 거냐면요. 요거는 한국어를 이거 미안합니다. 외래어를 즉 외국어 이거를 뭘로 적는 겁니까? 한글로 적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 후라이팬이라고 써야 됩니까? 프라이팬이라고 써야 됩니까? 예, 발음 다 후라이팬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쓰는 것은 프라이팬이라고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버스라고 써야 됩니까? 버스라고 써야 됩니까? 버스라고 다 발음을 하죠. 그렇지만 쓰는 건 버스라고 써야 돼요. 예, 이런 식으로 다 외래어들 프라이팬, 그 다음에 버스 이런 것들을 다 한글로 그렇게 적는 표기법이에요. 표기법. 그러니까 우리가 발음은 후라이팬, 그 다음 버스 이렇게 하더라도 쓰는 것, 표기법 즉 쓰는 것, 쓰는 것은 프라이팬, 버스 이런 식으로 써줘야 맞겠다. 뭐 이런 걸 이제 정해놓은 것이 바로 외래어 표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 외국어들이 지금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거를 갖다가 어떻게 그 한글로 적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을 규정해 놓은 것이 외래어 표기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지금 이렇게 외국과의 교류가 훨씬 더 지금 과거에 비해서 많아지고 있는 요즘은 되게 좀 외래어 표기법이 옛날에 비해서 대단히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규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진도는 표준어 사정 원칙까지만 나간다고 했는데요.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즉 오늘과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 월요일 한 우리 3교시까지 수업하죠. 한 1교시나 2교시까지 월요일에 그때까지 제가 어떤 프린트물 가지고 수업을 할 거예요. 그때는 외래어 표기법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이제 외래어 표기법 배우시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 교재를 나가는 이런 것은 요거는 이제 수업 진도상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다음 주에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요거를 배울 테니까 그거 그 정도 지식으로 그렇게 아마 그 정도 지식만 배우셔도 여러분들 쓰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게끔 아마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로마자 표기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로마자 표기법. 자, 로마자 표기법은 어떤 거냐면 로마자네요. 로마자. 로마자가 뭡니까? 이게 로마자가 A, B, C, D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뭐 소문자 A, B, C, D 요거. 자, 그래가지고 그럼 얘네들이 영문자 아닙니까? 영문자. 얘네들을 왜 로마자라고 부르나요? 이거 영문자 아니에요. 이게 원래 명칭은 로마자입니다. 어디서 개발됐습니까?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영어나 이런 데도 다 빌려 쓰는 겁니다. 요 문자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정식 명칭은 로마자가 맞고요. 자, 그러면 로마자 표기법은 뭐로 적는 거냐? 요거는 한국어를 로마자로 적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국어를 이렇게 로마자로. 그래서 제 이름이 정종수잖아요. 정종수 어떻게 써야 되나요? 정종수, J-E-O-N-G, 종수, J-O-N-G-S-U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 요런 걸, 그러니까 저기 한국어를 갖다가 로마자로 이렇게 적는 것이 바로 로마자 표기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뭐 이번 주 아마 이거는 오늘 배울 거예요. 오늘 요 배우고 이렇게 요 내용을 또 제가 이번 주 배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 책에 있는 진도는 나가지 못한다는 점 그것도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뭐 이번 주에 배우는 걸로 하여간 여러분들 로마자 표기법에 대해서는 되게 충분하게 그렇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국어문 규정의 4대 규정,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3번 강의 소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소개 보시면 자, 평가가 일단은 그 중간고사 35%, 기말고사 35%, 과제물 15%, 출석 15% 이렇게 이제 저희가 포트폴리오식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중간고사는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제가 그 온라인으로 이제 시험을 보겠고요. 온라인 그때는 실시간입니다. 실시간이고 제가 줌 주소나 이런 거 알려드릴 테니까 이 줌을 통해 가지고 제가 눈으로 시험 감독을 하면서 그때 우리 그 교육 시스템에 올려놓은 문제를 그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다 OX 문제예요. OX 문제로 35문제 그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고사 35문제, 기말고사 35문제, 즉 한 문제당 1점씩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요. 그렇다고 뭐 1점씩 이렇게 팍팍 깎느냐? 뭐 그렇지 않고요. 하여간 뭐그 여러분들 거기 맞춰서 그 저기 하여간 최대한 성적을 하여간 좋게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하여간 요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보통 보면은 뭐 한 90 한 그 3점 한 90 한 4점 그 정도가 하여간 A의 마지노선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뭐 94점, 93점, 92점만 맞아도 B가 되고 뭐 이러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공부를 여러분들께서 좀 그 뭐 하나만 틀려도 좀 약간 삐끗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조심해서 그렇게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그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제물 궁금하실 텐데요. 과제물은 이제 국어문 규정 틀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틀린 것을 여러분이 찾아서 고쳐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및 캡처를 해가지고 그래서 30건을 찾고 고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가시다 보면 이제 뭐 간판이라든지 공문 아니면 게시물, 책, 방송 자막, 상품명, 제목, 노래나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 그 다음에 노래 가사나 현수막, 광고지, 뉴스 기사, 유튜브 자막, 구독자 수 10만 명 이상 만 좀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너무 이렇게 작은 걸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럼 뭐 하여간 채널이 구독자 수 10만 명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저기 10만 뷰 이상이거나 요거를 선택해 가지고 그렇게 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뭐 수업 자료, 뭐 다른 수업 자료나 뭐 이런 것들 다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단톡방은 안 됩니다. 단톡방은 틀린 게 막 무더기로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카톡 단톡방 이런 것들 안 되고요. 하여간 그거는 이제 7월 12일 일요일까지 그렇게 과제란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제에 관해서는 제가 또 상세하게 우리 공지사항에 또 띄워 놓을 테니까 그 공지사항을 또 확인하시고 그렇게 과제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이게 뭐 또 과제를 하시는데 한글 맞춤법 틀린 것 뭐 이래 가지고 그렇게 이제 서핑을 해 가지고 쭉 이렇게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걔네들 제가 지금 과제를 이게 2016년 2학기부터 냈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런 식으로 쉽게 서핑을 해가지고 30개를 찾아왔는지 제가 금방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베껴오신 분들 제가 다 압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제가 그런 걸.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은 감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한글 맞춤법 틀린 것 등의 검색어를 사용해가지고 그래서 찾아오시는 거 그건 안 됩니다. 안 되고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가지고 발견해서 그렇게 고쳐오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에다 고치셔도 되고요. 아니면 사진 찍으시고 무엇이 무엇으로 고쳐야 된다라는 식으로 아래 따로 그렇게 그 텍스트를 붙이셔도 괜찮고요. 그거는 이제 상관이 없는데 근데 그 이게 파일을 좀 묶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30개를 다 하나하나 그냥 사진 파일로 다 30개로 해가지고 제가 그냥 한 장 한 장 다 이렇게 찾아가지고 넘기고 막 이렇게 해서 좀 불편하게 만드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 HWP나 아니면 그 저 워드 파일 아니면 PDF, PPT 등의 그런 그 것으로 하나씩 묶어가지고 그렇게 30개 파일을 묶어가지고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게 그 우리 그 저 과제란에 제출 용량이 있어요. 근데 그 용량을 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용량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그래서 사진 이렇게 너무 그 현상 그 저기 해상도 높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좀 최대한 그 용량을 줄여서 그래서 거기다 올려주시고 만약에 그게 이제 도저히 안 올라간다 그러면 저한테 이메일로 그렇게 과제를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물론 날짜를 어기시면 안 됩니다. 7월 10일 그 일요일 그 24시 아마 59분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까지 꼭 저한테
아니면 과제란에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제란에 제출해 주시는 게 최고예요. 최고고 정 안 되면 저한테 이메일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그 교재는 제가 이제 쓴 쉬운 국어문 규정 문제집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죠. 3,800원째 팔렸다고요. 예, 한국문화사에서 나온 예, 그 파란색 책입니다. 예, 그 책. 예, 오늘 수업은 예, 그 책으로 그렇게 진도를 나가지 않습니다. 나가지 않고 제가 뭐 물론 이제 제가 그 전부터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준비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만약 수업을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이라면 제가 날짜를 3일을 드릴 테니까요. 그러니까 뭐 오늘은 이제 안 드셔도 되고 그러니까 금토일 이렇게 해서 월요일 수업은 꼭 필요합니다. 월요일 수업부터는 꼭 필요하니까 하여간 그때까지 꼭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제 그걸로 신청을 하면은 오늘 뭐 수업 들으시고 바로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아마 내일까지는 도착을 할 거예요. 예, 책이 보통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하여간 교재를 꼭 다음 주 월요일 6월 27일까지는 그때는 이제 교재 가지고 수업을 하니까 오늘은 제가 준비한 프린트물 가지고 수업한다고 그랬죠. 예, 우리 자료실에 올려놨으니까 그거 가지고 수업을 할 거고요. 네, 그게 없으면 하여간 다음 주 월요일에는 꼭 책 가지고 그렇게 수업을 하니까 책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진짜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책 가지고 철저하게 수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반드시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수업 관건은 우리 책이 그러니까 퀴즈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 이제 본항을 설명을 하고 그 아래 이제 확인 문제가 있고 뒤에 이제 연습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본항에다가 확인 문제에다가 그 다음에 연습 문제까지 총 3번을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하여간 기억이 나게끔 하는 이런 것이 이제 수업 관건이고요. 3번에 걸쳐서 학습하게 되고 제가 또 이제 약간 좀 말이 빠릅니다. 말이 빠르면서 그러면서 계속 이제 수업을 반복을 이렇게 좀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마 되실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수업을 나간다는 것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풀이로 한다고 그랬죠? 책이 다 문제집이에요, 문제집. 그래서 물론 규정도 있고요. 뒤에 이제 그것도 있으니까 문제 2번 풀 수 있게 하니까 그러니까 뭐 공부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주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부도 되면서 지루하지도 않는 그런 이제 효과를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한 챕터가 이제 끝날 때마다 연습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연습 문제는 제가 발표를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연습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푸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거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문제풀이를 시킬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 시간이 그러니까 세이브가 되면서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은 하여간 여러분들이 그 세이브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직접 연습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정답 및 해설도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시면서 답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강의 소개는 이제 3시간 동안 수업을 하죠. 3교시 수업을 하는데 1, 2, 3교시에는 25분에서 30분 가량 그렇게 수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연습 문제도 푸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온라인 수업을 지금 2년 반 동안 지금 하고 있는데 2년 반 동안 이렇게 수업 진도가 그거하고 똑같아요. 오프라인 때 했던 그 진도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50분간을 그냥 풀로 수업을 해버리면은 여러분들 학습 부담량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학습할 내용이 많아져가지고 되게 힘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은 25분에서 30분 가량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 실제로 수업을 들어오시면 아실 거예요. 예, 그게 그 정도가 적당하다. 예, 그래서 하여간 50분간 그렇게 수업하는 거하고 실제 오프라인 수업에 50분간 수업하는 거 동일합니다. 예, 그런 동일하니까 그 시간 그렇게 25분에서 30분가량 그렇게 수업을 한다는 것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동영상은 우리 계절학기니까 3일 안에 시청을 하셔야 그렇게 출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령 이제 월요일 수업이잖아요. 오늘 월요일 수업이면은 수요일 24시까지 그렇게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그렇게 출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1번 금요일 수업은 월요일 24시까지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이제 수업을 들으실 때는 토요일, 일요일 물론 이제 이틀이 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날은 좀 이제 푹 쉬시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뭐 하여간 좀 약간 여유 있게 그렇게 월요일까지 원래는 일요일까지죠. 일요일까지인데 월요일 24시까지 그렇게 또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수업만 그래요. 자, 그다음에 그 이번 14주차 수업은 2일 동안 7월 14일 목요일 24시까지 그렇게 그 출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이제 수업 마치고 그 다음 날 바로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뭐 또 제가 이제 그 성적을 내야 되잖아요. 성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도 성적 처리 기간 때문에 그 시간 그렇게 제일 마지막 수업은 그렇게 7월 14일 24시까지밖에 시간을 못 드린다는 것. 그래야 출석 그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은 이제 온라인 시험으로 진행된다는 것, 어떻게 OX 문제로 한다는 것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중간고사는 7월 5일 화요일 오후 2시 실시합니다. 7월 11일로 수업 계획서에 잘못 올라가 있더라고요. 7월 5일 화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제가 그 전에 그 어떤 그줌 주소 어떻게 되는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공지사항에다 띄워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그렇게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저기 기말고사는 7월 14일 목요일에 치릅니다. 오후 2시 그렇게 치를 테니까 그 수업을 그 전체 이제 제가 수업에 관련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이메일로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거나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1교시인데 제가 25는 30분 수업한다고 그랬는데 30분이 약간 넘어갔네요. 하여간 뭐 좀 오리엔테이션이 좀 약간 길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된다는 것 다 말씀을 드렸고, 자, 2교시서부터는 제가 우리 자료실에 올려놓은 그 1주차 수업 그 교재로 그렇게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2교시 때 본격적으로 PPT로 수업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프린트물 다운받아서 그거 하시고요. 지참을 하시고요. 그러면 2교시 때 뵙겠습니다.